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제가 좀 바빠가지고 정규 콘텐츠 만들어드린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튼 시사바리스타 오늘 오랜만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그 박영수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들이 어떤 그 사업의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온갖 해결사를 다 자처해줬죠.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땐 대장동 일당들의 배후에 박영수가 있어요. 근데 박영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해. 검찰이. 그리고 이재명에게 다 뒤집어 씌워. 대장동 일당들의 뒤를 봐준 게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뭘 챙겼고 뭐 했고, 뇌물을 챙겼느냐 뭐 하네.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니까 다 그렇게 써 있어. 박영수는 등장을 안 해. 말이 됩니까? 자, 정영학 녹취록 있죠?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사건의 의혹의 열쇠를 풀 어떤, 그죠? 열쇠처럼 그렇게 이제 다뤄졌는데, 막상 뉴스타파가 이걸 다 전문을 입수해서 공개를 하니까 이게 이재명이 아니라 박영수가 더 많이 등장하는 거야. 그때부터 정영학 녹취록 얘기가 쏙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재명 구속영장에도 그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 붙잡으려고 거짓말 하는 거죠. 어미준이 하는 게 항상 그런 시기의 수사죠. 선택적 수사, 선택적 팩트 취사 선택해가지고 영장이나 이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팩트를 몰아가가지고 누구 이제 붙잡아 나가지고 참고인의 참고인까지 불러가지고 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술 안 해주면 사돈의 8조, 너 친척의 친천, 너 친구의 친구, 너 사업 다 압박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사를 몰아가잖아. 지금 이재명과 이 대장동 사건 이것도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을 우리 더탐사에서 잘 분석을 해서 방송을 많이 했는데,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네 박영수의 역할이 얼마나 잘 담겨 있는지를 비교 분석을 한 그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해가지고요, 오늘 이제 기사로도 리포트해서 냈는데 오늘 영상으로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주변에 지인한테 좀 이것 좀 많이 좀 퍼뜨려 주십시오. 지금 뭐 한겨레 등 진보 언론 뭐 이런 데서 제대로 분석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잘 몰라. 참 답답합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모든 활동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시사바리스타 너무 오랜만에 진행하는 거지만 아무튼 제가 뭐 때문에 바쁜지는 아시잖아요. 항상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 후원 계좌 이쪽으로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항상 위에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은 이 배너들도 이 다 광고거든요. 특히 우성이와 재현님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제가 쓰고요. 산삼순백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 착한보험 클리닉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리포액트에 기사를 올려드렸어요. 그 정영학 녹취록, 제가 이걸 그 더탐사에서 이제 정리를 좀 잘 하셨는데, 어쨌든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정영학 녹취록을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거랑 이재명 구속영장, 이거를 같이 이제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박영수 변호사의 역할이 진짜 많아. 강진구 기자의 주장이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다 보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온갖 그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박영수 변호사가 나타나서 해결 다 해주는데 그 역할은 다 도려내고 이재명이 한 것만 가지고 의심되는 것들만 막 짜깁기 해가지고 어미준이 구속영장을 만들어놨더라고. 아, 나쁜 인간들. 근데 언론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딱 비교를 잘 안 하니까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좀 묻혀 있죠. 뉴스타파도 열심히 참 많이 했지만 강진구 기자의 이제 그 분석력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빛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진구 기자의 분석을 좀 이제 저도 검증을 해봤더니 그분의 분석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한 주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저 역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사를 좀 정리해서 썼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보실 분들은 좀 봐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영상물로 좀 깔끔하게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핵심적인 거는 이거예요. 박영수의 역할, 박영수의 역할 이겁니다, 여러분. 좀 키워드릴까요? 대장동 일당들이 위기일 때마다 박영수는 구원투수로 나와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거는 많이 알려져 있죠. 2011년에 조우형의 변호사였던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대검 중수부에 있었던 윤석열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 부산저축은행 대출 1,100억을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죠. 이때 이 1,100억 이걸 만약에 윤석열이 수사 똑바로 해가지고 이거를 부산저축은행이 이 1,100억 이거 대출해 준 거를 만약에 예금보험공사가 가져가게 했다면 얘네들은 이 대장동 일당들은 2011년부터 이거 사업을 못했어. 지주 작업, 토지주들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랄까 그 사업권을 따낸다고 해야 될까요? 임시적으로 이 대장동 이 땅과 관련해서 그런 권한을 이제 하는 것들 작업들이 지주 작업인데 일종의 사용권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거죠. 이거 돈 엄청 듭니다. 1,100억. 왜냐하면 이제 계약금 같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 땅 주인들한테 다 찾아가서. 그래서 정확한 제가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개발 예정지의 뭐 50% 이상의 동의 뭐 이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하여튼 돈이 많이 듭니다. 초반에. 이거 만약에 이거 1,100억 없었으면 이거 얘네들은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 시작도 못해. 그러니까 박영수는 그때부터 이걸 도와준 거죠. 이거 이제 다 알려진 거죠. 조우형이 이제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데 김만배가 조우형한테 그러잖아. 야, 커피만 마시고 오면 된대.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그랬더니 진짜 윤석열이 커피만 타주고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녹취록에도 이거 다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더 탐사의 보도로 이제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박영수가 무슨 짓을 했냐? 이 대장동 일당들이 그죠? 중간에 2014년에 2015년에 이제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죠. 대장동 개발. 그때 이제 2015년에 선정이 되니까 2014년에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 계획서도 내고 뭐 우리는 은행들이 우리 뒤에 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도 하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경쟁 업체들을 다 이제 제치고 자기들이 이제 돼야 되잖아. 그때 우리은행이 이 1,500억 대출 확약서를 써줘 얘네들한테. 사실 이거 은행 규정 위반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은행 내부 규정상 이게 안 된대.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다?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장. 오케이.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 세 번째, 그 온갖 나쁜 짓들을 한 그 2014년에 이제 그 대장동 일당들의 회의 장소가 어디다?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 법무부인 강남. 대장동 일당들이 아니 성남시에서 왜 안 모이고 서울 강남에서 모여? 왜 그러겠어요?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은행 고위 관계자들 이제 부르기도 좀 편하고. 뭐 대장동에 무슨 뭐 어디 뭐 그죠? 뭐 공사판 이런 데서 은행 관계자들 그것도 최고급 고위 관계자들이 부르면 오겠어요. 박영수 변호사의 백을 빌려야 이런 데서 이제 온갖 회의하기 좋은 거지.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녹취록에.
또 하나 네 번째 박영수 김만배 씨가 대놓고 자기가 얘기하잖아. 제가요 우리 박영수 변호사가 우리 박영수 고검장님이 나무길 좀 도우라고 해갖고 제가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정의학 녹취록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조중동 한겨레 기사를 안 써. 다섯 번째 박영수 변호사의 친인척이죠. 이기성 씨를 통해서 유동규에게 50억의 비자금이 건네진 사실도 다 공개가 정의학 녹취록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져 있죠. 박영수는 50억 클럽의 멤버. 이거 말고도 짜잘한 흔적들이 이제 7, 8, 9 다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만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박영수로 시작해서 그죠? 박영수로 시작해서 박영수로 끝나 모든 사업들이 그런데 이재명에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는 것처럼 검찰이 지금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었잖아요. 알 수가 없었잖아. 검찰은 검찰대로 퍼뜨리고 싶은 대로 계속 퍼뜨리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팩트 하나 찾아내고. 근데 이 뉴스타파가 정영학 녹취록을 어떻게 잘 입수를 해서 전문을 딱 공개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딱 분석을 해보니까 박영수가 어마어마하게 등장하고 있었던 거야. 핵심적인 것만 정리한 게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한겨레나 어딘가에서든. 그래서 더탐사에서 보도를 잘했는데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어디서도 정리를 잘 안 해줘가지고 제가 진짜 강진구 선배 진짜 불쌍해서 제가 진짜 강진구 선배한테 그 노력한 것이 잘 안 알려지는 게 너무 옆에서 지켜보기가 측은하더라고요. 불쌍하다는 표현은 제가 좀 이상하다. 하여튼 강진구 선배가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천재가 옆에서 후배 기자로서 지켜보기 진짜 측은해가지고 이게 나라도 좀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서 기사를 쓴 겁니다, 여러분. 네, 이거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자,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녹취록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제가 써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뭐라 그랬습니까? 박영수가 우리은행 부행장을 대장동 일당들에 연결해서 1,500억 대출 받게 그 확약서 써줬다 그랬죠. 자, 여기 있잖아. 여기 보면은 이제 2014년 11월 5일 날 얘네가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정영학 나무기.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은행 딱 잡고 가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우리 은행이 여하튼 신의 한 수라니까요. 신의 한 수. 그래가지고 정유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나중에 여기는 안 도망갈 것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 그죠? 그렇죠. 여기는 못 도망가죠. 뒤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유학이 아니 난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은행이 이제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 1,500억 대출 확약서를 써준 거. 그게 이제 박영수 아니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고검장님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고검장 팩트는 이제 사진으로 없네.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이 담당이 우리 사이즈가 아니고 좀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아유 힘들어.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덕분에 우리은행 1,500억 대출 확약서를 받아내. 그러니까 이게 박영수가 말 한마디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리은행 부행장 등을 만나고 얘네들이 막 로비를 펼친 거야. 그 서울 강남에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모여가지고 막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걸 받아냅니다. 신의 한 수였다라고 자청합니다. 그래서 이거 덕분에 이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2015년에 대장동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죠. 그래서 이 정영학 회계사 공소장 있잖아요. 이재명 공소장 말고 이재명 공소장 이게 빠져 있다?
공소장은 아직 안 나죠. 구속영장에는 빠져 있다. 근데 정영학 공소장에는 이게 담겨 있어. 왜냐면 정영학 녹취록에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 차마 뺄 수가 없었나 봐. 근데 여기에 진짜 박영수가 딱 한 번 등장해. 딱 한 번. 보면은 공소장 보면 2014년 8월에서 9월경 대장동 일당은 사업 방식의 수용 방식을 전달받고 공모에 참여할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금융기관을 몰색하면서 당시 피고인 남욱의 변호인으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인 박영수를 통해 사회이사회라고 써 있더라고.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공소장 잘못 쓴 것 같아. 그냥 이사회 의장입니다. 박영수를 통해 우리은행 부행장 등을 접촉하여 어쩌고저쩌고. 진짜 그 수십 페이지 될 겁니다. 공소장 이것도 박영수가 딱 한 번 등장해. 근데 녹취록엔 진짜 몇 번이 나옵니까? 이 흔적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고양이 장난감 소리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박영수가 투입돼가지고 은행에서 그렇게 우리은행 접촉해서 그 받아낸 게 뭐라고 하고 있다?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대장동 그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그 성남의들이 선정되는 데 있어서 박영수의 투입이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한대잖아. 핵심 중에 핵심. 이재명한테 로비한 걸 가지고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네들이? 에? 고양이 장난감 소리예요. 놀라지 마세요. 아니 신의 한 수가 이재명한테 하고 있냐고. 박영수한테 하고 있잖아. 어미준 자식이. 기자들이 정영학 녹취록 이거 전문 입수 못할 줄 알고 어떻게든 잘 속여볼까 했는데 결국 들켰네. 희준아. 근데 이게 그 뉴스타파는 찾아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뉴스타파도 이제 인력에 좀 한계도 있고. 근데 우리 뭐 솔직히 우리 강진구 기자가 좀 워낙 천재여야지. 근데 아무튼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강진구 기자가. 그런데 이게 맥락 없이 이게 딱 이거 뭐 딱 보면 이게 이제 우리은행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뭐 나오는데 갑자기 신의 한 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솔직히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봐도 몰랐을 것 같아. 근데 강진구 선배는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걸 딱 알아낸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딴 얘기인데 박대훈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강진구 선배 이거 어떻게 찾아낸 거래요? 나는 읽어도 이거 뭔 말인지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은데 박대훈 선배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그냥 강진구 선배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더니 뭐 그냥 찾아내신 거래. 그래서 내가 약간은 좀 좌절했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뭐냐면 약간 좀 취재 기법 좀 배워볼까 하고 어깨 너머로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는데 이건 그냥 강진구 기자 아니면 못 찾아낸다라는 말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약간 이제 뭐 되게 대단하다 이러면서 반면도 보긴 했지만 아무튼 난 어떻게 강진구 선배 그 반의 반이나 쫓아갈까. 아무튼 얘기가 좀 샜지만 어미준 씨 그래서 강진구 기자 계속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어떻게든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신의 한 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빼먹은 거야. 자, 그 이재명 구속영장에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영학 공소장에는 정영 얼마 전에 재판 받았잖아요, 같이. 정영학 공소장에는 차마 안 쓸 수 없어서 딱 한 번 쓴 거야. 딱 한 번. 박영수 이름 딱 한 번 나와. 딱 한 번. 마치 그냥 스치듯 우연의 일치로 박영수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사를 기망하는 거죠. 대놓고. 참 놀라운 인간들. 하여튼. 자, 그다음에 봐야 될 또 박영수의 역할은 뭐다? 대장동 일당들은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4년부터 모여가지고 행동했다. 이거는 이미 읽어드렸구나. 그죠? 공소장에 이거 딱 한 번 써 있어.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스치듯 인연이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박영수를 이렇게 만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써놨어. 아니 박영수는 왜 구속 안 합니까? 신의 한 수였다라고 얘기하잖아.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될 정도면 박영수는 벌써 구속영장 치고도 남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까지 대화를 하는데. 근데 박영수와 관련된 건 어디도 압수수색을 안 해. 여러분 우리은행 그 부행장 그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우리은행 돈을 빼돌리려고 했는데, 응? 우리은행 부행장
뭐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은행 수백 군데, 그러니까 두산 뭐 이런 데는 뭐 수백 군데 성남시청이나 압수수색했죠. 우리은행은 왜 압수수색 안 해? 어? 압수수색하면 큰일 나잖아. 왜? 박영수와의 연결고리가 다 나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모르죠 뭐 윤석열에게 또 어떻게 2011년 때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고 막 이러니까 수사를 일부 안 하는 거죠. 검찰이 참 니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박영수의 역할. 박영수는 네 김만배 얘가 어떻게 이 대장동 일당들 사이로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그 털을 잡았는지 본인이 이야기하잖아. 본인이 김만배가 보냈다. 이거 보세요. 2014년 6월 29일 날에 이제 대화입니다. 이 보면은 정유학과 남욱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정 실장, 정진상 60 이제 그 언론에 많이 나왔죠. 김용, 유동규, 김만배, 정진상 이렇게 네 명이서 모여가지고 의형제 맺었다. 정진상이 이제 정진상이 이제 이재명의 측근이니까 야 이렇게 의형제를 맺었으니까 다 이재명이 이 의형제를 맺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은 몰아갔죠. 오케이 그거 그렇게 추측하는 것도 이 이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기 전이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녹취록을 다 읽어보니까 이거야 보이세요. 남욱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진상 실장이 얘기를 했대. 네. 그러자고 했대. 큰 형님이시니까 김만배가 이제 큰 형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만배가 가장 큰 형이고 정진상이 그 다음인가 봐. 그래서 만배 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한테 그제서야 대장동 얘기를 솔직한 이야기를 이제 처음 했대. 뭐라고 했냐? 김만배가 정진상에게 내가 왜 와서 여기 대장동 이런 데 와가지고 여기 이 싸움에 이렇게 깊이 개입을 했는지 정진상 씨 실장님 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박영수 고검장이 부르셔서 남 변호사 일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김만배 내가 왔는데 올해 이화영 의원 그 다음에 태년이한테 얘기해서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깃장이 자꾸 노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네 생각은 어떠냐? 이제 정진상 실장한테 이제 동생이니까 네 생각은 어떠냐 이랬더니 정진상이 상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죠. 형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배 형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자 누가 보내서 왔다? 박영수 고검장이 김만배를 투입시켰다. 박영수는 2011년부터 대장동 일당들을 도와왔는데 그때는 김만배가 없었나 봐. 뭐 없었다기보다 이제 핵심은 아니었나 봐. 근데 남욱이나 이런 애들이 뭘 좀 하는데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김만배 기자, 당신이 좀 깊숙이 들어가서 뭐 좀 정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김만배가 들어가서 일 처리를 다 했다.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박영수 이야기를 이렇게 퍽 하고 꺼내는데 이 대장동 일당들이 남욱, 정영학이 박영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기는커녕 태어나잖아요. 박영수 변호사가 보낸 거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만약에 여기 갑자기 김만배가 뜬금없이 박영수 고검장이 날 투입시켰어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남욱이 됐든 정영학이 됐든 뭐라고요? 박영수 변호사가 보내서 김만배가 형이 여기 투입됐다고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이래야 되잖아. 누구 하나 놀라는 사람이 없어. 박영수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사업의 일종의 막후 실력자로 있어 왔는지 확인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정진상 씨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 실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좀 걸려요. 뭐냐면 이제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가 이거 빨리 끝내라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끝나요? 그랬더니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죠. 그러니까 아마 2015년 전반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재명 시장의 어떤 이제 평소 우리의 이제 믿어왔던 시정 철학으로는 이제 이 대장동 이 민간 사업자들을 어떻게든 좀 이제 그 설득을 좀 해가지고 민관 공영 개발로 이제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일당들의 정 실장을
투입시킨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선의를 좀 믿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상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죠. 이거는 진짜 니들한테 우리가 사업권 줄게 이런 뜻으로 악의적으로 해석도 가능하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 녹취록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보면 막 이재명 시장이 이 남욱이나 정영학 일당들을 되게 싫어하는 게 많이 나와요. 유동규가 막 대놓고 그렇잖아. 니들 이재명 시장이 졸라 싫어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유동규가 어떻게든 이재명 시장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또 헤쳐먹을까 막 이런 것들을 이 일당들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잖아. 자, 그런 거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영학의 이제 이 얘기가 상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죠, 형님. 이런 것들을 이재명 시장이 이제 얘네들 사이에 이 정 실장을 이제 투입시켜 가지고 얘네들의 동태를 파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민관 개발로 안 되도록 얘네들을 이제 회유하려고 잠입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또 그 결과대로 실제로 됐잖아요. 뭐냐면 결국 민간 개발 안 됐잖아요.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이 되잖아요. 얘네들이 정영학, 남욱, 김만배 얘네들이 유동규 일당들이 마지 못해서 겨우 다 받아들여. 왜냐면 어쨌든 칼자루는 이재명이 쥐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민간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그게 그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김만배가 진짜 민관 합동 개발 받아들여줬더니 뭐 터널 뚫어라, 공원 만들어라 해갖고 진짜 공산당이나 다름없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또 막 자기들끼리 막 떠든 그 녹취록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정진상은 그냥 쪼커라 그러나 이렇게 투입시키는 걸 뭐라 그러죠? 잠입시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네들 뜻대로 안 되도록 어쨌든 얘네들을 완전히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재명이 얘네들이 이제 지역에 워낙 이권을 잘 마련을 해놓고 사업을 오랫동안 이제 구상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버리고 갈 수는 없고 일단 유동규가 계속 구워 삶았겠지 정진상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 뜻대로 안 되도록 이제 이재명이 정진상을 저는 투입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투입시켰더니 결국 정진상이 역할을 잘 해가지고 김만배가 막 투덜투덜 되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진짜 해도 너무한다. 터널들 뚫게 하고 뭐 내놔라 공산당이나 다름없는 애들. 저는 이 상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지요, 형님. 요 말을 저는 그 페이크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검찰에 빌미가 될 수 있는 문장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분은 뭐다? 박영수 고검장이 김만배 투입시켰대. 희준아, 너 이거 안 보이니? 막 눈 막 가리고 있어. 박영수 나올 때마다 최면 걸면서 나 박영수 못 봤어.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왜 박영수 안 불러? 자, 그리고 뭐 이재명에게 뭐 50억 뇌물이 뭐 건네줬다라는 식으로 어미준이 막 몰고 가는데 그거 누구를 통해 건네줬다? 박영수 변호사의 친인척 이기성을 통해서 전해졌다. 이게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 어디 나와? 여기 써 있잖아. 요거. 이 정영학 녹취록에 다 정영학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 구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기성을 통해 가지고 이 나석규란 사람한테 20억, 호반건설 이게 이제 위례지구 이제 그 사업자죠. 호반건설한테 30억 해가지고 이기성을 통해 가지고 이기성이 하나의 이제 로비 창구가 된 거죠. 돈을 이제 받아서 뭐 남욱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동규에게 끝내 전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정영학이 바보도 아니고 유동규가 누구한테 줬는지가 왜 안 써 있어? 검찰은 이 유동규에게 건너간 게 다 이재명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럽니까? 증거를 내놓으라고. 증거를 못 내놔.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재명의 이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몰래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 몰래 막 이렇게 돈 받아 챙긴 것들이 막 흔적들이 나오죠. 이거 보세요. 2013년 3월 20일 보세요. 남욱이 이제 유동규가 했던 얘기를 정영학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유동규가 하는 얘기인데, 야 동생들아,
내가 이 안에서 좀 커야 되는데 그래야 니들 일도 도와주지. 내가 배팅을 좀 해야 될 때들이 있어. 내가 여기서 자리 가지고 크는데 그걸 좀 니들이 도와야 될 것 같다. 야 그걸 너 나랑 형 동생 하기로 했잖아. 그지? 형 좀 입장에서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정영학이 이제 필요하다고 돈 필요하대? 그래서 나무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다른 놈들은 돈 받아봤자 사고 나니까 됐고 우리 돈 쓰겠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무기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 이거는 2층도 알아서도 안 되고. 이 성남시장실이 2층에 있었어요. 2층에 이제 지역 주민들 자주 찾아오게 하겠다고 이재명 시장이 2층에다가 그걸 마련해놔. 그래서 이 2층은 성남시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2층도 알아서도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너 말고는 그 남욱 너 말고 그리고 남욱 너 부인도 알아서도 안 되고 왜냐면 남욱 부인이 기자잖아. 기자잖아. 부인도 알아서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둘만 평생 갖고 가는 비밀로 하자 이러면서 돈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래서 이제 남욱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유동규 형님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동규 형 근데 이재명 시장은 진짜 왜 이렇게 우리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유동규가 그래 참 너희들 졸라 싫어하지 시장님이. 왜냐면 얘네는 도둑놈들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동규까지는 이재명 시장이 이제 좀 그죠? 실체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욱이나 정여가 이런 놈들은 이제 대놓고 이제 사업하는 인간들이니까 이재명 시장이 이제 대놓고 이제 멀리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유동규라는 끈을 통해서 남욱 정영학은 계속 막 로비를 한 거죠. 이재명 이용한 거잖아. 이재명 시장 모르게 유동규한테 돈도 갖다 바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절대 우리 둘만 평생 갖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과 경제 공동체입니까? 어미주 씨. 이건 또 못 본 척 할 거야. 난 이거 못 봤는데. 나 못 봤어. 뭐 이럴 거야? 희준아. 확 그냥 눈가를 눈에 좋은 뭐 비타민 뭐 A인가요? 뭐 좀 쳐 먹어라. 벌써부터 실명이냐? 이 선택적 실명주의자야. 화가 나. 막 논평을 좀 차분하게 제가 기자로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박영수는 50억 클럽의 멤버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제가 그럼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이거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 제가 여기 있어. 내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아까 그 유동규가 뭐 돈 받아 챙겨가지고 뭐 시장님 몰래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를 근거로 뭐 유동규에 그래 돈이 건네진 건 알겠는데 그게 다 박영수 변호사의 친척 통해 가지고 마련한 돈이에요. 뭐 박영수 변호사가 이재명에게 로비했다라는 거야? 희준아? 자, 이 구속영장 청구서인데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럼 유동규가 보낸 돈이 이재명에게 정확히 건네졌느냐? 증거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1이라도 있을까요? 제가 샅샅이 뒤져봤어. 진짜 내가 이거 다 읽어봤어. 내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이거를 가져왔어요. 이 기자들도 다 읽어봤을 거야. 이거 어떤 식으로든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다야. 그나마 이재명에게 뭐가 건네졌을 거다.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돈을 갖다 줬을 거다라고 뭐가 이렇게 증거처럼 담아놓은 문구가 이게 답니다. 보세요. 유동규는 남욱에게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이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이재명 시장에게 이제 보고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민간업자들이 팀을 구성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오면 2014년에 성남시에서는 그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였고 남욱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100억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법인을 만들어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중간에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6월에 위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응대하면서 자신에게 위례 신도시 개발사를 맡겨주면 유동 2014년에 이제 뭐 그 지방선거 무렵에 유동규가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끝. 이재명에게 돈이 간 거예요 이게? 갔을 수도 있지 만에 하나. 근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을 구속시키려면 정말 근거를 다 담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판사를 설득하죠. 그죠? 판사가 이걸 보고 아니 이재명에게 이게 돈이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게 없죠? 당연히 질문합니다. 영장실질 심사가 판사가 할 때 그렇잖아. 아니 유동규에게 돈이 간 것까지는 알겠다고. 근데 이재명에게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뭐 정황 증거라도 있어요? 뭐 말이라도 있냐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겠다. 너희들 사업 계획서. 이거밖에 없잖아. 유동규가 그래 너희들 돈 마련해 주면 그래 이거 이재명 시장에게 우리가 이거 돈 쓸 거라고 보고해 줄게. 유동규가 뭐 말이라도 한 게 있어요? 말이라도 했겠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할 텐데 증거가 어디 있냐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배달 사고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일당들한테는 야 내가 이거 이재명 시장 선거 때 다 쓸 거야. 야 이재명이 재선해야 우리 이거 사업 계속 간다. 알지? 돈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썼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 구속영장 청구서 이것밖에 없어. 제가 왜 유동규가 썼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잖아요. 어딨어? 야 이거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유동규가 얘기하잖아. 여기 있잖아. 야 이거 이 친구 알면 안 돼. 돈 내놔. 야 형 동생 사이. 너 네 부인 기자잖아. 네 부인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이 안에서 좀 커야 되는데. 이거를 이재명이 받았다고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냐? 어미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재명 그 구속영장에 뭐 새로운 뭐 증거가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돈 받았다라는 게 뭐 하나 드러날까 막 뭐가 있는 것처럼 막 한동훈 나와가지고 떠들었던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 없어. 근데 그 정의당 막 이런 인간들 민주당 이 수박 의원들은 이런 구속영장 청구서 이거 직접 보지도 않고 뭐가 있으니까 청구를 했겠거니 그러면서 영장 그거를 뭐 가결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 한동훈 법무장관 연설 내용 믿을만 합니까? 좀 키워줄게 여러분. 바보들아. 대놓고 국회 와서 거짓말하고 돌아간 거야. 내가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구속영장 청구서를 직접 봤더니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정컨대 판사가 이 영장 청구서를 보면 돈 받았다는 증거 어디 있어요? 뭐 그렇게 뭐 수사 많이 하더니 유동규한테 그냥 돈 가고 거기서 그냥 멈춰 있잖아요. 유동규한테 돈 줬다라는 또 다른 뭐 증거 좀 없나요? 영장 기각됩니다. 근데 검찰은 어차피 이게 영장실질심사까지 안 갈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영장 청구서 대충 쓰고 언론 플레이만 한 것 같아요. 국회 상대로. 이렇게 내용이 부실하게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증거 하나도 못 담은 것들을 어차피 언론이 분석 안 할 거니까 더 탐사 같은 곳 빼고 어차피 안 해줄 거고 다 이재명 마녀 사냥에만 막 올인할 거고 뭐 수박들이 막 20-30명이 가결에다가 표 던져서 막 민주당 흔들기만 하면 어차피 그게 목적이었을 테니까 진짜 해도 너무하죠 이것들. 응? 그래서 제가 이제 더 탐사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분석을 좀 한다고 했는데 좀 성에 안 차가지고 제가 오늘 좀 다시 가져왔어요. 이재명 구속영장에 부패 입증 증거
뭐가 있어?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야, 어디 있어? 그거밖에 없잖아. 아까 내가 띄워드린 거. 뭐가 물적 증거야, 그게? 어? 예. 다시 띄워드릴게요. 이거 유동규가 그냥 돈 받은 거잖아. 유동규가 이거 이재명 시장 선거를 위해서 직접 쓴 증거 가져와. 어디 있냐고. 구속영장이 없는데? 진짜 없어요. 어?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어디다 띄워놓을까요? 그냥 여러분도 한번 보실래요? 진짜. 아, 거짓말쟁이들 진짜 대놓고 막. 근데 정의당 뭐 진중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직접 구해서 읽을 줄 모르거든. 분석할 줄도 모를걸? 야, 어떻게 이렇게 정의당 녹취록 그 수페 이거 거의 이거 뭐 한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거를 이런 거 읽을 틈이 어디 있겠어. 걔네들이 읽을 능력도 없고 그냥 조중동이 대충 정리해 놓은 거 막 후루룩 보고 이재명이 받았네. 이렇게 그냥 판단하고 그냥 넘어간 거지, 이 새끼들. 거지 같은 놈들. 이재명 지분 뭐 절반 주겠다고 했다고? 김만배가? 그래서 내 증거 어디 있는지 내 구속영장 청구서 샅샅이 살펴봤어요. 그나마 72페이지, 73페이지 정도에 이런 내용이 조금 써 있기는 해. 제가 이거 좀 키워드릴게요.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부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교부한 금품 외에도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김만배가 유동규는 김만배의 그와 같은 제안을 정진상을 통하여 이재명에게 보고하였다. 보고했다라는 증거. 그럼 보고를 어떻게 뭐 문서로 했는지 아니면 문자로 했는지 아니면 정진상의 멘트가 있는지 뭘 쓰는데 없어. 예. 그냥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어딨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다음에 문장이 넘어가 버려. 그리고 김만배는 어쩌고 하고 그렇게 되면 나의 지분이 49% 정도인데 내 지분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것도 봐봐, 취지의 말을 하는데 취지. 야, 이거 말을 했다라면 말을 한 거지. 취지는 또 뭐냐? 여기 취지라고 써 있어요. 취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막 어거지로 여기다 갖다 넣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나마도 이재명 측 지분입니다. 아니, 이재명 지분이면 이재명 지분인 거지. 이재명 측 지분은 뭐야?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돈 갖다 주고 뭐하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재명 측 지분, 이런 식으로 유동규한테 돈 갖다 준 거를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어미준이 이런 거 잘하는 짓이죠. 그나마도 이제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한 말이지 이재명한테 직접 한 말이 아니잖아. 예?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가가지고 이런 것들 다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 검찰은 뭐 하고 있냐면 정진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데, 정진상이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증거가 어딨냐고. 증거가 없어요. 구속영장 청구서 안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재판 들어가서 검찰이 무슨 증거를 또 내놓는지는 또 봐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했어요. 내가 볼 땐 못 쓰는 것 같아. 일부러 못 쓰는 것 같아.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재명 영장 청구서에 담지도 못했잖아요. 담으면 오히려 자기들 논리가 허물어지니까 검찰이 괜히 박영수만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쏙 다 빼고 그냥 자기들이 보고하였다, 뭐 했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이렇게 써놓는데 증거를 내놓지를 못해. 영장 청구서에 흔적도 없어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보세요. 뭐 제가 이건 좀 더 살펴볼 건데 뭐 네이버 그 이제 제3자 뇌물죄 그 뭐 이제 성남 FC 뭐 뇌물을 논의한 뭐 문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동훈이 또 얘기했잖아. 그죠? 예? 국회에서. 근데 정작 공소장에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봐봐요. 문서가 없는 것 같아. 보면은 봐봐요. 성남 FC에 후원만 하고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합의사항의 문서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네이버가. 요구했다라는 어떤 증언을 받은 것 같아. 그럼 문서 어딨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문서에 써 있다면 문서에 써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썼겠지. 문서 없는 것 같아.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문서가 문서가 있는 것처럼 뇌물 문서가 있어요. 국회에서 그렇게 연설하고 간 거죠. 만약에 그 문서가 있으면 문서가 뭐 수사를 통해서 확보됐다. 이렇게 썼겠지. 영장 청구서에.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네이버가 문서화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뭐냐? 뉘앙스가 다른데? 그죠? 근데 문서를 또 안 써주니까 계속하여 네이버 쪽 김필수는 성남FC에 3년간 40억을 후원할 예정이니 이와 같은 네이버의 후원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또다시 요청하였다. 문서 어딨어? 문서. 문서 확보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증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다 무죄 나와요. 제가 그 홍준표 사건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홍준표가 이제 그 1억 뇌물 받아가지고 이제 성완종 갖다 줬다라고 하는 그 내가 돈 갖다 준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한 사람 본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재판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 결국 무죄 나왔습니다. 에? 왜? 당신이 갖다 줬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증거 어딨냐? 비타 500 박스 지금 갖고 있어? 없잖아. 뭐 CCTV 찍혀서 없잖아. 의심은 들지만 무죄. 예. 돈 갖다 준 사람이 내가 갖다 줬다라고 증언을 하는데도 홍준표가 무죄가 나와요. 1억 뇌물. 그럼 이거 지금 뭐 이런 내용 가지고 이게 유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 판례상? 제가 홍준표가 뭐 무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례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립돼 있는 판례상. 근데 한동훈은 와 우리가요 뭐 증거 많이 모았고요. 뭐 뇌물 차고 뭐 증거 문서 갖고 있고요. 막 이렇게 떠들어. 근데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문서 니들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문서를 확보했다가 아니고 문서화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그러고 나서 어딨어 문서 없잖아. 왜 뉘앙스가 국회에서 이렇게 떠들던 거랑 막상 영장 청구서 읽어보면 다르냐? 한동훈아, 희준아, 동훈아, 희준아, 니들 진짜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이렇게 직접 읽어보지도 않고, 조중동이 지들 멋대로 검찰발로 이렇게 막 정리해 놓은 것들만 갖고 이 민주당의 수박 의원들이 이재명 구속해야 되겠네 이런 거 아니에요? 정의당 진중근 씨 한결에 니들 분석 이따위로 할래?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어요. 니들이 보도를 안 하면 자, 죄 짓는 거다. 역사에 죄 짓는 거야 니들. 오늘 좀 방송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하다 보니 또 길어졌네. 아무튼 여러분 정영학 녹취록과 그리고 이재명 정진상의 이제 공소장과 구속영장 등을 하나하나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결론은 뭐다? 박영수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는데 그거 다 도려내고 이재명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 같다. 뭐 강진구 기자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언론 어떤 걸 검색해봐도 박영수는 그냥 모르고 있다라고 막 부인만 하고 있는데
추가 수사 계획조차 검찰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 이거 빨리 해야죠. 안 그러면 근데 이미 아이고 조치해 놨겠지. 아니 박영수 투입한 게 신의 한 수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어떻게 박영수를 냅둘 수 있냐? 니네 수사 전문가들 맞아? 조작 전문가들이지? 하지만 한동훈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호소하면서 이재명 시장은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해서 2014년 유출 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정경유착, 지역 토착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참.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 야, 이거 2층도 알아서도 안 되고, 네 부인도 모르게 하고, 야 시장님이 니들 존나 싫어한대. 야 이건 뭐냐? 한동훈아, 이거 이제 정의당 녹취록이 전문이 공개가 안 그저 될 줄 몰랐던 거거나, 공개가 되더라도 이런 거 기자들이 어차피 보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신 있게 뻥친 거냐? 한동훈 씨. 자, 여러분,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무튼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우리끼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글로도 보는 것도 귀찮으면 이렇게 허재영 기자가 영상으로 잘 정리를 해놨으니 이거라도 좀 보라고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어미준 추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또 보도할 거예요. 항상 허재영 기자의 모든 활동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